일본이 최고의 선진국이라 믿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가진 서울의 지하철, 한국의 믿기 힘든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도쿄보다 10배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에 심장이 터질 듯 했다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베를린에 있는 제 책상 앞에 앉아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게 만든 이메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메일 제목에는 새로운 과제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도 모르게 궁금해졌어요. 저는 업무 때문에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를 다녀왔지만 한국은 저에게 아직 미지의 나라였어요. 영화나 뉴스로만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K-팝과 첨단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은 정말 그렇게 현대적인 곳일까? 도전이 될까? 아니면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저의 동료 토마스 씨는 예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셨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잉그리드, 한국을 정말 좋아하게 될 거예요. 라고 큰 미소와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저를 호기심과 약간의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밝은 불빛과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의 거리를 상상해 보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도시라고 느껴졌어요. 여행 가방을 싸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제 마음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딛는 모습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는 꽤 오래 걸렸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흐르는 구름들을 지켜보면서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삶을 상상했어요.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매운 음식을 즐길 수 있을지 익숙하면서도 낯선 문화를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긴장과 설렘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번 과제가 저를 분명히 변화시킬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 변화에 스스로 준비되어 있기를 바랐어요.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서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할 때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잘 이겨내겠다는 결심을 하며 좌석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지금까지 멀리서만 보았던 나라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국이 저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지 무척 기대되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든 것이 놀랍게 느껴졌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밝으며 무척 현대적이었어요. 한 곳에서 이렇게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바닥은 마치 매시간 닦는 것처럼 반짝였고 안내 표지판도 명확하고 읽기 쉬웠어요. 이민국을 통과하면서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지만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곧 택시에 올라 서울로 향하게 되었어요. 택시 창밖으로 바라본 도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듯 했어요.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높은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들이 낮에도 밤처럼 도로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차들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는 전혀 개발도상국처럼 보이지 않는데? 모든 것이 현대적이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는 빠르게 짐을 정리하고 잠시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한국인 동료이자 팀장인 박민준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따뜻한 환영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저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어쨌든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민준 씨를 만나 약속한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 안은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준 씨가 능숙하게 고기를 숯불에 구워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연기가 살짝 감도는 바비큐 향이 온 식당을 채웠고 저도 모르게 배가 고파졌어요. 첫 번째 한 점을 건네받고 입에 넣었을 때 예상보다 강한 맛과 깊은 풍미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감탄하며 말했어요. 민준 씨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편안한 태도와 따뜻한 환영 덕분에 낯선 도시에 대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질서와 활기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는 걸요. 식사가 끝날 즈음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탐험할 준비가 된 듯 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기대감과 긴장이 섞인 채로요. 사무실 안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보였어요. 직원들이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는데 저는 그런 인사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조금 낯설었지만 동시에 존경을 표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방식대로 맞게 인사했기를 바랐어요. 민준 씨는 팀을 소개해줬어요. 그 중에는 밝은 눈빛과 열정적인 표정을 지닌 젊은 엔지니어 이수빈 씨도 있었어요. 잠시 가벼운 대화를 나눈 후 바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프로젝트를 상세히 설명하며 접근 방식과 방법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들을수록 점점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방법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마침내 말했어요. 독일에서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요. 민준 씨는 기분이 상한 듯 하지 않았어요. 그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이해가 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게 일해요. 속도가 중요하고 진행하면서 개선해 나가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제 경험상 급하게 일을 하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다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모든 일이 번개처럼 빠르게 진행됐어요. 회의는 짧고 결정은 즉시 내려졌어요. 팀은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저도 따라가려고 애썼지만 한 발짝도 앞서기 힘든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긴 휴식을 취하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 집중해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또 다른 긴 하루를 마친 후 사무실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팀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의 나가려던 찰나 수빈 씨가 몇 개의 책상 너머에서 스크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늦게까지 안 계셔도 돼요.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수빈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제 일이 좋아요.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신경 쓰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일하면 과로에 시달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달랐어요. 단순히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열정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을 떠나면서 저는 계속해서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의 일하는 방식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무실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고 저는 공기 속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 씨가 팀을 모았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고객이 큰 변화를 원해요 일주일 안에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깜짝 놀랐어요. 이건 미친 일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한 달은 필요해요. 하지만 민준 씨는 걱정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진지한 걸까요? 독일에서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몇 주 동안 계획하고 논의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말하기도 전에 팀은 이미 행동에 나섰어요. 모든 사람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효율적으로 일했어요. 디자인을 조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주저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제안을 했어요.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처럼 빠르고 매끄럽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저는 최대한 따라가려고 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최종 결과물이 충분히 만족스러울까?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팀은 여전히 차분하고 집중하며 단단히 결심을 다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은 스트레스 속에서 더 잘 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일주일간의 강도 높은 작업을 끝내고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고객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리고 단지 해낸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냈어요. 이걸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는 머리를 흔들며 감탄했어요. 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 팀워크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의심했던 빠른 일 처리 시스템이 무모한 게 아니라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었지만 이제는 이 나라가 가진 특별한 점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것 중 하나는 지하철 시스템이었어요. 정말 현대적이고 빠르며 사용하기 편리했어요. 고향에서 탔던 기차들과는 달리 한국의 지하철은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하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지연이나 혼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각 역은 잘 정리되어 있었고 여러 언어로 안내 방송도 나왔어요. 덕분에 서울을 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쉬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지도 알게 되었어요. 식당에서는 상인들이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지하철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바쁜 거리에서도 사람들은 밀고 당기지 않고 부드럽게 이동했어요. 그리고 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민준 씨와 수빈 씨가 계속해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줬어요. 어느 저녁 그들이 저를 작은 아늑한 식당에 데려가서 김치찌개를 먹게 되었어요. 김치, 두부, 돼지고기가 들어간 붉은 국물이 끓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을 떴어요.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혀를 타고 퍼져서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어요. 그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매운맛이지만 정말 맛있어요. 수빈 씨는 신나서 손뼉을 쳤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또한 도시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놀랐어요. 저는 자주 사람들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러 가면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그냥 두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도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밤에 혼자 걸어 다닐 때도 전혀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도시에서 안전하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적응할 수 있을지, 내가 이곳에 잘 맞을지 많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돌아가는 업무, 문화, 맛있는 음식, 사람들 간의 존경 모든 게 이제는 이해가 되었어요. 이제 한국을 단지 외국이 아닌 저도 조금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으로 보게 되었어요. 제가 계속 미루고 있던 그날이 드디어 다가왔어요. 한국을 떠날 시간이었어요. 제 짐은 다 싸놓았고 비행기 표도 예약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료들이 저를 위해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바람은 선선했고 서울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게 된 이곳을 떠나 먼 곳에 있게 될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일어나서 잔을 들었어요. 한국을 사랑하게 된 잉그리드에게. 모두가 환호했어요. 저도 목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나라의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는 빠른 업무 문화, 긴 근무 시간, 음식까지 모든 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저도 일어나서 두 손으로 잔을 들고 말했어요. 사실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저는 제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란 걸 배웠어요. 한국은 그 자체로 놀라워요. 방 안은 따뜻한 미소로 가득 찼고 그들이 제 말을 이해했다는 걸 느꼈어요. 파티가 끝난 후 민준 씨와 수빈 씨는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줬어요.
다시 올 거예요? 수빈 씨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이건 작별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갔어요. 비행기에서 서울의 불빛이 가득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이 도시는 이제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제게 기억과 우정, 그리고 저를 변화시킨 교훈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저는 처음 한국에 올 때 의심이 많았어요. 이제는 깊은 존경과 감사를 느끼며 떠나게 되었어요.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저는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외국인 관리자가 아닌 친구로 올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